안녕하세요, 맨날TV입니다. 오늘 차량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구, 경북, 구미에 차량을 리뷰하고 싶은 구독자분이 계신다면 이 아래에 보이시는 메일로 연락을 해주신다면 멋진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편집으로 다 커버해드립니다. 그리고 컨닝지도 제공해드립니다. 난 출연이 안 되는데?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차량 제공과 의견만 제공해 주시더라도 저희가 멋진 영상을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를 향한 꿈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죠. 1975년에 출시됐던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 바로 아이오닉 5입니다. 제가 1시리즈를 구입할 때 잠시 고민했었던 차종이기도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한 모델인데요. 빙어낚시 PD편에 출연해 주셨던 저희 PD님의 친구분께서 아이오닉 5에 대해 꼭 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으시다고 여러 번 재차 강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자, 차주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호구조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얼마든지요. 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가족관계요. 저희 가정사가 좀 농담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맨날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최 PD의 24년지기 친구, 파주에서 온 39살 김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죠. 39살인데 5살부터 친구잖아요. 그럼 24년지기지. 아, 맞네. 땡. 39살이니까 네. 사는 친구. 그러네, 34. 오, 말도 안 돼, 34년. 야, 대박이다. 난 24년 내도 너무 오래됐다 생각했는데 이제 손절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파주에서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파주에서 여기까지 오늘 얼마나 걸리던가요? 한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서울에서 남양주 빠져나온 데까지만 해도 1시간 반 걸렸어요. 저 힘들게 왔습니다. 저희 때문에 오신 건 아니죠? 뭐 겸사겸사 왔습니다. 사실 친구랑 술 먹으려고 온 것도 있고. 공정한 시승기를 위해서 저희 설문지 작성해 오셨죠? 네네네. 설문지를 작성해 오셨다고 하니까 순서대로 차량을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트림과 옵션 등급 좀 알려주세요. 네, 제 차량은 2022년식 아이오닉 5 프레스티지 등급 롱레인지 AWD 모델이고요. 색상은 슈팅스타 그레이 매트 무광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네네. 멋진 컬러인데요. 지금 23년도에는 네네. 아마 프레스티지 등급이 빠지고 그 이름 명칭이 아마 롱레인지로 변경된 것 같더라고요. 차량 구입 가격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서울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9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취등록세 포함해서 5,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원금은 아마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파주 이사 네. 오기 전에 샀거든요. 지금 네. 파주는 1,200만 원까지 주거든요. 300만 원 날라간 거 지금. 지역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울이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구입하실 때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차량 구입 동기는 복잡한데요. 이 차를 구입하는 건 목적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차 주요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요. 저는 차가 바뀔 때가 왔을 때 무조건 전기차로 갈아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 차는 무조건 전기차다. 이유는요? 내연기관차는 뭔가 조금 나랑 좀 안 맞는다. 나는 좀 새로운 걸 추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때 테슬라는 조금 머스크 그분이 좀 마음에 안 들었고 이 비슷한 급의 가격대의 차종들을 많이 좀 고민을 했죠. 네네. 그래서 이 차만 계약했던 게 아니라 EV6도 네네네. 넣었고 그리고 GV60까지 넣었어요. 이 차를 최종 선택한 이유는 GV60은 보조금이 반토막 나가지고 더 이상 안 그렇죠, 되겠고 그렇죠. 네네. EV6와 이 차를 고민했을 때 이 차 먼저 나왔어요. 결론은 여러 가지를 했고 EV6도 같이 걸어놨는데 아이오닉5가 먼저 출고가 돼서 나왔다. 제가 1년 2개월 기다렸습니다, 이거. 14개월 기다렸어요. 친구들은 다들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이유로 아이오닉5를 선택하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럼 차를 구입한 시기하고 누적 주행 거리는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5월 30일 날에 딱 받았거든요. 지금 네네. 한 8개월 정도 운행했는데 24,000을 좀 넘겼어요. 제가 전에 승용차 탈 때는 1년에 2만 킬로도 안 탔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타니까 막 가고 싶더라고요. 막 달리고 싶어. 캠핑도 많이 다니고 출고 당일날에 네네. 맞춰가지고 캠핑 바로 갔습니다. 한 달 타실 때 유지비는 어떻게 되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파주로 이사 갔는데 네네. 지금 서울로 출퇴근을 해요. 왕복하면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100km 같으면 먼 편에 속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출퇴근 거리로는 좀 먼 편인데 그래서 제가 이 전기차를 또 고집한 이유가 부담을 줄이려고 했던 거고 한 달 정도 충전비를 한번 따져봤거든요. 네네. 나오니까 이건 네네. 정확하게 계산 딱 나오잖아요, 어플로. 여름철하고 겨울철 좀 달라요. 여름철에는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왔으면
똑같이 출퇴근했는데 겨울철에는 13만 원에서 한 14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네네. 한 달에 한 3,000km 타시는 거네요? 네네. 3,000km에 대략 한 9만에서 10만 원 정도? 네네네. 와. 아 근데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네네. 집밥을 충전했을 때고 네네. 급속은 좀 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배제했습니다. 저는 그냥 집밥 먹었을 때만 그 틀어가지고. 집밥이라고 하시는 네네. 그 기준이 뭔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 자가로 충전할 수 있는 거. 아파트에 있는 충전기를 제가 선을 연결해서 제 네네네. 걸로 연결해서 하는 거. 그게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시던가요? 제가 집밥 킬로와트당 2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일반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급속 충전을 한다. 250원인가 됐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네.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보조금 지원은 줄어들고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기세 오르면 솔직히 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혹시 보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74만 원 정도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전기차 별도 보험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똑같이 있고 다른 뭐 차이점은 없더라고요. 차 가격에 맞춰서 하고 이 차는 또 안전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네네. 할인을 좀 해주더라고요. 한 달 3,000km로 봤을 때 집밥 기준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겨울하고 여름에 차이가 좀 난다고 하셨는데 아우 차이 많이 나요. 어느 정도 체감 한 150km 정도, 100km에서 한 150km가 줄어들어요. 많이 난다고 표현할 수 있나요?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이게 차 주행 거리가 사륜이라고 해가지고 좀 짧거든요. 다른 그렇죠. 롱레인지보다. 네, 네, 네. 한 380km를 만땅 채우면 간다고 네. 하면 거기서 150km가 갑자기 줄어버려. 여름에는 체감 어느 정도? 한 450 정도. 가고. 450 정도. 네네. 그럼 겨울이 되면 한 350 정도. 한 100km에서 좀 더 떨어질 때도 있고. 차이가 큰데요, 그럼? 차이 엄청 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부분은 한참 그래도 장기간 운행해 보셨던 차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못 듭니다. 믿으시는 거예요? 저 솔직한 사람이에요. 네. 진짜 차이 많이 났어요. 네. 이 차를 구입하고 나서 네네. 느꼈던 장점 5가지. 우선 전기차의 가장 큰 메리트가 뭔지 아시겠죠? 정숙성? 아니, 그럼요. 유지비. 왜냐면 이게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단점이겠지만 네네. 저는 사실 유지비가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트럭도 한 대 있거든요. 봉고3를 네. 타는데 봉고3로 서울을 왔다 갔다 했을 때 한 3일에 한 5만 원씩 넣거든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하루로 따졌을 때 이거는 한 4, 5천 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다른 게 애매한 게 충전은 몇 프로 정도 충전하니까 얼마가 든다는 걸 확실히 아는데 사실 뭐 내연기관 차는 눈금 이만큼 없죠. 떨어지네? 그럼 이만큼 채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그렇죠. 보니까 좀 차이점이 있지만 느낌은 좀 달라요. 3일마다 5만 원씩 드는 거랑 하루에 5천 원씩 충전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두 번째는 주행 여러 가지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운전할 때 재미라든지 네. 뭐 정숙성 네. 그리고 넓은 내부 주행할 때 편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까지 가야 되나요? 이거? 글쎄요, 쥐어치어 짜도 뭐 있을까? 장점 2가지밖에 없는 걸로. 뭐 이거 정도면 뭐 딴 거는 모르겠어요. 더. 그렇죠. 장점이지 맞다. 않습니까? 차박 모드 비슷하게 유틸리티 모드라는 게 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 계속 틀 수 있고 네네. 겨울에는 히터 계속 쓸 수 있고 네네. 안에서 전기 쓸 수 있고. 가득 충전이 된 상태에서 네네. 차박을 하고 나서 네네. 전력이 다음 날 소비되죠. 일어났을 때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 우선 이 설정은 할 수 있어요. 그죠? 30% 이상 떨어지면 그 유틸리티 모드가 안 되게끔 되는 게 설정이 있고 네. 여름철에 에어컨이 한 30%, 히터는 30%에서 40% 정도 사이? 그래도 완전히 방전되는 수준은 아닌 거네요. 방전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딱 30%를 남겨놓고 무조건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셔트다운 되게 하는 거죠. 어쨌든 뭐 말씀해 주신 네네. 3가지가 전기차에 대한 굉장히 큰 메리트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없나? 없는 것 같아요. 네. 단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단점은 네. 명확하게 다들 아시는 거. 충전이 너무나 큰 단점이 아닐까 네네. 싶습니다. 이게 왕복으로 내가 350km로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는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상 갈 때 그때부터는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휴게소가 있으니까 충전을 해야겠다. 휴게소 2곳을 들렸거든요. 네. 차가 그- 있죠. 아니요. 충전기 지금 보수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핫도그를 먹으려다가 안 먹었어요. 오케이. 이왕에 먹을 거 충전할 수 있는 데서 그렇죠, 잠깐 그렇죠. 충전해놓고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 다음 휴게소를 또 갔어요. 근데 또 꽉 차 있어. 그래서 결국 충전 안 하고 핫도그만 먹고 왔는데 한 번에 올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괜찮았지만 만약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처갓댁이 합천이에요. 꽤 먼데요, 그럼? 네, 파주에서 네네. 합천을 한 번에 못 가는 가더라고요. 거군요. 여름철에는 갈 수 있겠지만 갔었어요. 여름철에 가더라고요. 근데 겨울철에 못 가더라고요.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래요? 일반 그 내연기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보험 기사분들이 네네. 연료를 가지고 오잖아요. 네네. 이 전기차의 단점은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에요, 돼요. 아저씨들이 배터리 갖고 와요. 네, 보조 배터리 같은 거 갖고 와고 충전해주고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간대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그럼 그 다음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조용한 게 너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신경 쓰이고 어디서 소리가 나. 그럼 뭔지 찾게 돼. 친구랑 찾았어요. 어디야? 야 어디서 나는 거냐? 이거 시끄러 죽겠다. 소리가 너무 들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너무 조용한 게 오히려 네. 더 신경이 네. 쓰일 때도 있다. 지금 사운드도 네. 보스 사운드인데 사운드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 막. 보스 네. 사운드는 원래 기본 옵션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아니,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네. 예, 같이 들어있어요. 네네. 그럼 그 사운드 품질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엄청 안 들리죠. 제가 지금 봉고3도 있다고 네. 했잖아요. 네네. 봉고3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음질이. 아 진짜. 아니 진짜 저는 제가 2대 갖고 있으니까 봉고 소리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아니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음질이. 막 여기 바로 위에 스피커 있어요. 조그만 게 깜짝 놀랐어요. 빵빵해가지고. 이게 좀 좁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단점이 또 있을까요? 단점 있죠.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해치백 스타일이라서 여기 뒤에 오늘 와이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 오거나 눈 오면 뒤에는 완전 제 봉고 트럭이랑 똑같아요. 뒤에가 하나도 안 보여. 이 기능을 하나도 못 하는 것 같아요. 리어 스포일러가 있고 네. 그리고 에어벤트가 2개가 뚫려 있는데 그 뒤에 후방이 잘 안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오거나 하면 당연히 안 보이고 그 다음 날에도 오염이 깨끗하게 세차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어두워요. 자, 그 단점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또 있어요. 제가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되는데 네. 가격.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받았다고 해도 5,400만 원이면 네. 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의 차량 뭐 주행 질감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선택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 가격이 더 올라간다. 아, 그러면 그래요? 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500만 원 더 올라간다. 좀 어렵지 않을까. 혹시 아이오닉 5는 네네. 카페 같은 거 없어요? 있죠. 돌 맞으실 수도 있지 않나요? 저 안 들어가요. 차를 엄청나게 막 좋아하거나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그냥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단점을 말씀하실 때는 여기 차주님처럼 네. 카페 같은 데 들어가시지 않는 걸로. 전 안 들어가요.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럼 이 차를 사고 나서 네네. 사길 정말 잘했어 라고 하는 장점 딱 한 가지만 꼽으신다면? 우리 가족들이 진짜 좋아요. 차가 너무 그 깔끔하고 안에도 넓고 그리고 편하고 그 쿠션도 나쁘지 않거든요. 뭐 시트 같은 것도. 네네. 그래서 차박할 때도 너무 좋고 활용성이 너무 좋다.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가장 만족할 때 그런 모습 보면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잘 샀구나라는 생각을. 네네. 그럼 반대로 단점 한 가지만. 아까 말했던 거. 충전할 때가- 충전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엔 별거 아니겠지 생각했거든요. 집밥이 있더라도 네네. 야외에 나갔을 때는 집밥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집밥으로 이 주행거리를 왕복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은 거죠. 하지만 가능하지 않다. 어디서 한번 충전해야 된다면 그럼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 네네. 뭐 공용 주차장 할인 혜택이나 이런 할인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기차는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맞다. 있죠. 자, 그 아이오닉 그 동호회원의 장점입니다. 그 공영 주차장 50% 할인되고 네. 하이패스도 50% 되고 하이패스 50. 네. 이거 괜찮다. 그리고 아직까지, 네. 인자고속도로도 관계없이 인자는 안 돼요. 공영 주차장 가서 주차 좀 오래 했어요. 4만 얼마가 나온 거예요. 50%딱 되니까 와. 기분이 너무 좋아. 치킨 말이. 치킨한 말이 진짜 기분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장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장점. 자, 여기까지 차주분과의 리뷰였고요. 자, 이제 설명을 드렸으면 차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차를 한번 보실까요? 그러시죠. 네. 네네. 자,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으로 현대기아에서 디자인된 eGMP라는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인데요. eGMP라는 플랫폼이 적용된 차종은 기아 자동차의 EV6라는 모델도 있죠.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있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차고가 지금 1605mm로 eGMP라는 플랫폼이 적용이 돼서 일반 승용차보다는 조금 높고 SUV보다는 10cm 정도 낮은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차고, 그 차량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차량 내부에서 천정도 같이 높아지는 그런 그 플랫폼 특성으로 인해서 실내의 거주 편의성은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앞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약간 그 레고로 만든 것 같기도 하면서 포니의 느낌도 나지 않나요? 이 앞쪽에 그릴이 배제되어 있는 디자인인데 그릴이 없는데도 심심하지 않게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요 헤드라이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보시면 두 발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헤드라이트가 그 방향지시등이라고 하죠. 깜빡이. 그 기능도 같이 겸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면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옆면의 전체적인 캐릭터 디자인은 최대한 포니의 디테일을 살리면서 스포티한 감각이 묻어나는 느낌의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 휠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디자인과 잘 어우러지게 그렇게 디자인된 휠이 적용이 됐고, 다만 요 휠 같은 경우에는 상위 트림을 선택하셔야만
적용되는 휠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도 최근 유행하는 디자인이죠. 히든 도어 캐치가 적용된 형태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후면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차고의 높이 같은 경우에는 투싼보다 조금 낮은데 이 느낌은 빵빵한 조금 낮은 형태의 SUV 정도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후면의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 에어벤트 홀이 두 개가 나 있는데 원래는 바람이 지나가게 해서 와이퍼가 없어도 후면 그 시야가 잘 확보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된 건데 지금 현재 차주님 말씀으로는 많이 지저분해지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2023년형의 디지털 룸미러 같은 경우에도 낮은 트림에서는 선택이 안 된다고 해요. 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뭐 상이나 뭐 아래 트림이나 할 것 없이 전 모델에 기본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선택으로라도 하실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엔진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내연기관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옆면에서 봤을 때 길이가 생각보다 짧아요. 후드 같은 경우에 크램쉘 타입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펜다까지 다 덮는 형태로 디자인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좀 많이 청구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엔진이 자리하고 있는 이 자리에 프론트 트렁크라고 하죠. 넓이는 백팩이 하나가 제대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2단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건 뭐죠? 그걸 탈거해가지고 에어컨 필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이 프론트 트렁크를 탈거를 하게 되면 그 구동 장치하고 그리고 옆쪽에서 보이시는 이런 배터리 이런 게 안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자동차 전문 유튜버가 아닌 관계로 요 탈거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내 인테리어를 한번 볼까요? 앞좌석에 보면 도어를 여는 도어 패널 그리고 윈도우 버튼이 있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요 도어 캐치가 잘 안 보였었는데 요 뒤편에 보면 요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도록 캐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생각보다 먼지가 좀 많이 쌓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세차를 하시거나 할 때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지금 컵홀더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 도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 소재는 우레탄 같은데 가죽은 아니고 요것도 가죽 느낌은 아니고 아마 인조 가죽 형태인 것 같고요. 스피커가 적용되는 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패브릭 소재 같은데 보스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시트 아래쪽에 보시면 앞쪽에 레그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럼버 서포터하고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 패널이 있고, 자 그리고 차량 한번 탑승해 볼까요? 아이고. 가운데 운전석에 있는 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12인치 크기이고요. 지금 낮인데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 보니까 시인성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처음 봤을 때 약간 그 아이폰을 처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후측방 모니터가 혹시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나요? 후측방 모니터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 네. 그리고 서라운드 뷰가 이렇게 묶여있는 그거를 제가 선택을 안 했습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 제외하고 네. 서라운드랑 후측방 모니터, 네. 원격 주차 네. 3개 묶였는데 135만 원이에요. 옵션값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훨씬 남죠. 제가 너무 잡아냈어요. 아파트 사는 넓은데 뭐 원격 주차가 왜 필요해 했는데 이렇게 묶여있는 걸 제가 너무 간과했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자, 영상을 보고 계시는 아이오닉5 예비 구매자들 계신다면 이 후측방 모니터 패키지는 꼭 넣으셔야 된다는 점. 꼭 넣으세요. 아, 우리 카 마스터님이 그걸 강력하게 나한테 추천해줘야지. 나중에 옵션표 보니까 거기 베스트 옵션을 써있더라고요. 난 그거만 뺐어. 다른 거 다 넣고 속았어. 베스트 옵션만 안 넣었어.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AVM 같은 경우에도 계기판과 동일하게 12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서라운드 뷰가 옵션에서 빠졌다는 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 가운데 센터 터널이 없죠. 그래서 여기 차주님은 그 쓰레기통을 놔두셨는데 이게 찍찍이로 고정해 두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콘솔 박스가 있는 위치죠. 근데 콘솔 박스에 이렇게 따로 막혀 있는 게 없고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손잡이로 해서 앞뒤로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패널 같은 경우에는 공조기하고 내비게이션이 같이 디자인돼서 간단한 형태의 버튼들만 있고, 전기차들이 보통 모니터에서 설정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버튼 배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굵기는 적당한 것 같고요. 요 소재는 가죽인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면 에코 모드, 노말,
스포츠, 에코, 스노우 모드는 어디로 들어가죠? 길게 누르면 됩니다. 길게, 스노우 모드. 오케이, 이렇게 모드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건 패들 시프트가 아니라 네.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네네네. 0단계부터 네. I 페달까지 4단계로 할 수 있고 네. I 페달은 완전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면 완전 멈추는 거. 그리고 뭐 이 강도가 조절됩니다. 자, 그리고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는 벤츠처럼 스티어링 휠 우측 뒤편에 있고요. 원래 기어 노브가 위치하는 가운데는 화물차처럼 뚫려 있는데요. 이게 공간감이 좀 도드라져 보이기도 하고 조수석으로 이렇게 옮겨 앉을 때 편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끔씩 옆으로 옮겨 타야 될 때가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좁은 주차장 들어갔을 때 그 조수석으로 내릴 때가 있잖아요. 여기가 막 문 안 열릴 때 좁아서 그때 넘어가면은 엄청 편해요. 이 생각지도 못한 건데요. 그리고 이 앞쪽에 보이는 대시보드나 이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우레탄 소재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마감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인 소재 자체는 조금 고급져 보이지 않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트의 가죽 질감 같은 경우에는 고급 소재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시트에 앉았을 때 거의 뭐 수입차 중형급 이상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시트의 착자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뒷좌석은 지금 이게 엉따죠? 네네. 그럼 열선 시트가. 엉시는요? 엉시는 뒷좌석에 없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좌석보다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내리고 앉을 때는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조금 높은 느낌이 들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착자감은 좀 단단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좀 이만큼 세우고 뒤로 더 눕혀지고. 그 네네. 앞뒤로는요? 앞뒤로도 이걸 가능하죠. 이걸로. 이게 지금 운전하실 때인가요? 네네네. 뭐 거의 주먹 1개 반 넘게 남는데? 천정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하죠, 지금 유리? 비전 루프라고 합니다. 비전 루프. 네. 지금 실내에서 봤을 때 비전 루프라고 해서 굉장히 넓게 이렇게 개방감을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 계속 개방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열고 닫고가 이 정도로 되니까 앞뒤로 이렇게 열고 네네. 가시네요. 이런 식으로 개방감이 좋죠. 아. 뒷좌석에 있으면 뭐 답답한 느낌은 좀 덜 들 것 같아요. 진짜 개방감 하나는 진짜 1등입니다. 제가 본 사진 중에. 와, 이걸 앞으로 했을 때는 생각보다 공간이 많이 넓어져요. 또 뒷좌석 에어벤트 같은 경우에는 차량 구조적인 문제로 일반적인 가운데가 아니라 옆면에 위치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는 특별한 게 없이 굉장히 심플하게 USB 포트 2개만 마련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혹시 고속 충전도 진행이 되나요? 제가 뭐 체크는 안 해봤지만 충전은 네. 빠른 편이고요. 네. 사실 그 옵션을 한 24만 원 정도 추가하면 네. 이쪽 부분에 네. 그 240V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콘센트 네. 꼽는 것도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네. 저는 사실 그까지는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없나요? 네, 그것도 없어요. 왜 서운하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없냐니요. 딱 3개 뺐어요. 그거랑. 저였으면 선택했을 것 같은데. 캠핑이나 이런 차박 같은 거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옵션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웬만하면 이걸로 다 됩니다. 차 안에서도 핸드폰도 충전되고요. 다 돼요. 아이오닉 동호회 분들한테 혼나시려고 계속 옵션을 안 넣었다고 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옵션이 이 시트 옵션이에요. 이거 두 이것도 가지 옵션이에요? 옵션이에요. 저 나머지 그거 빼고 다 풀옵션 넣었어요. 이게 가장 좋은 게 무중력 시트라고 해가지고 네. 휴게소나 뭐 어디 가서 충전할 때 좀 대기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것만 길게 한번 눌러주면 딱 뒤로 무중력 시트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편하게 쉬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죠. 네. 이거 좋은데? 그럼 30분 정도는 뭐 네.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핸드폰 뭐 몇 충전하면서. 게임 하다 보면 이거는 선택한 옵션입니다. 이거. 옵션이다. 네, 옵션입니다. 얼마인가요, 옵션? 한 45만 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45만 원이면 정확히 할만하다. 기억나요. 옵션표를 참조해 주세요. 또 바뀌었으니까. 트렁크 공간 한번 볼까요? 2열을 폴딩하지 않은 상태인데 생각보다 좀 굉장히 넓은 형태의 트렁크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그 해치백 스타일로 디자인이 돼 있다 보니까 위쪽에서 바라보는 면적은 생각보다 넓은데 이게 이렇게 해치백 형태로 각이져 있다 보니까 높은 물건은
좀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처음에 샀을 때 네. 이쪽에다가 좀 높은 걸 놨어요. 네. 여기 보세요. 아이고. 바로 찍혀가지고 와 상처가 났습니다. 차 산 다음에 첫날에 마음 아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캠핑용 난로 하나도 놓기 좀 어려울 것 같은 그 정도 높이네요. 굉장히 많이 넓은데요? 차박할 때 진짜 네. 충분히 매트 깔고 하면 충분히 잘 수 있습니다. 네네네. 차박 공간이 나오고 제 키가 170인데 좀 이렇게 위로 당기고 하면 충분히 잘 수 있습니다. 네네. 인터넷에 보니까 차주님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모기장도 팔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뭐 현대샵에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네, 이게 네. 다 가려져요. 창문도 가려지고 네네. 앞에도 다 가려지고 그게 네네. 캠핑할 때 진짜 좋아요. 그렇죠. 네네네. 요 트렁크 아래쪽 공간은 뭐 그렇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마감이 이건 좀 좋네요. 모함이면 무서워하지 마시고 아이오닉 5도 무서워하세요. 알겠습니다. 앉아 있을 때는 천장에 머리가 닿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 앉으면 머리가 닿더라고요. 머리가 닿고. 네. 근데 그렇죠. 애들은 너무 좋아요. 애들은 안다. 이제 주행을 하러 한번 가봐야 되겠죠? 한번 가보실까요? 네, 근데 지금 네. 배터리가 파주에서 여기 오다 보니까 다 네. 써버렸어요. 그래서 우선 근처에 충전하는 데 가서 충전 좀 하면서 또 얘기 나눠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예상 못한 부분인데 이거 이게 전기차가 불편함을 한번 느껴보셔야죠. 한 10%인가밖에 없어요. 가시죠. 지금 52km 남았고 지금 15% 남았습니다. 아이고. 지금 빨리 충전소를 찾아가지고 충전을 네.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전기차의 단점. 우리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충전소를 찾으려면 통화 검색 하면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요. 네, 주변 가장 가까운 데 알려주거든요. 네. 시민행복주차장을 검색하면 사용 가능한 급속이 2개 있고 완속이 4개 있다 이렇게 정보가 뜨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이게 노란불이 뜨거나 네. 아니면 물음표가 떠 있어요. 거의 다 맞긴 맞더라고요. 근데 사실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는 가다서다 반복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진짜 생각보다 오래 가요. 회생제동을 저는 조금 아이페달이라고 해가지고 원페달. 네, 원페달 드라이빙. 네네. 발 떼면 멈추고 이게 반복되면서 충전을 좀 해주기 때문에 뭐 시내 주행은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고속 주행이 전기를 많이 먹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전기차를 처음 타면서 또 느꼈던 건데 네. 차량에 출발하고 설 때는 네. 그 골프장 카트랑 똑같아요. 아니, 그런 그것도 느낌이. 전기차잖아요. 네, 네, 전기. 그러니까 전기. 똑같겠네요. 네, 똑같아요. 네. 내연기관차를 탈 때는 네. 굉장히 연비 주행을 많이 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과감한 질주, 거부감 없이 쫙쫙 나가니까 운전하는 재미가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지금 조수석에 앉아있을 때 소리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엔진에서 나는 소음이 없다 보니까 올라오는 타이어 소음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예, 생각보다 크게 느껴져요. 네. 이 이중접합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웬만한 소음을 막아준다고 하는데도 소음이 크게 느껴져요. 오, 가까운 데 있네요, 여기는 충전소가. 나도 구미 처음 살면은 보는데? 뭐 집밥 없어도 되겠네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 어디야 여기? 나도 처음 와봐. 전기차를 타게 되면 안 가본 안 데를 가본 많이 데를 가보게 돼요. 와, 진짜 충전소 찾았는데 충전소 가야지 했는데 누가 바로 앞에서 지금 충전하고 있어. 그래서 못 타고 진짜 빡쳤죠. 킹 받았습니다 그때 진짜. 야, 여기 뭐 우리 친구들 많네요. 뭐야 여기? 처음 보는데? 우리 또 전기차 좀 많이 계시네. 여기 구미의 충전 성지네. 너무 좋다. 그럼 몇 분 정도 기다리면 80%가 되나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홈 들어가서 설정 모드 들어가고 이거 EV 모드를 들어가면 네. 완속과 급속의 그 충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네. 전 대부분 급속 충전은 80%, 네. 완속 충전은 90% 해놔요. 이게 100% 해놓으면 배터리에 무리가 가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14% 남았거든요. 네. 그럼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아이오닉 5를 구매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서비스 같은 거예요. 일종의 포인트를 줘요. 이 신세계 뭐 가맹점을 쓸 수 있는 이거 SS 차저를 주거든요. 30만 원권을 주거든요. 30만 원씩 공짜로 쓰는 거예요. 충전구를 터치해주고 급속은 얘를 단자 빼주고 이렇게 여기 뜨죠. 80% 하려고 하면 지금 1시간 4분이 되네요. 14%에서 80%까지 채우는 게 1시간 4분 동안
뭐예요? 할 게 없어. 이렇게 충전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와 너무 잘 돼 있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와 저는 지금까지 충전소를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많이 충전소가 있는 거 처음 봐요.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너무 잘 돼 있다. 그러면 뭐 기다릴 필요가 없겠네. 그리고 아까 차량 내부 조금 부족한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아까 못했던 거? 이 콘솔 박스 아까 얘기 못 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이거 찍으려고 청소해놨는데 엄청 넓어요. 넓어. 맞죠? 넓죠? 네네. 서랍처럼 돼 있네. 예, 서랍처럼 되어 있어요. 이거 옵션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 옵션입니다. 또 뭐 무선 충전 아까 얘기 안 했죠? 여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막 찾아보니까 뭐 친환경 소재로 막 어쩌고 옥수수 무슨 추출 뭐 막 그렇게 하긴 하는데 솔직히 현대가 차를 음. 만드는 회사잖아요. 잘 만들 수 있는데 이 친환경 차를 포장을 해서 원가정 가면 너무했어요 이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소재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진짜로. 국고 지원이 900만 원 정도니까 대략 한 6,300~4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2천만 원 정도가 배터리라고 치면 배터리를 제외하면 4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소리인데 사실 그랜저 풀업이 지금 5천이 안 되지 않아요? 앞으로 5천 넘습니다. 신형은. 넘어요, 지금? 네, 넘습니다. 어쨌든 그거 비교해보면 소재 자체는 이거보다 좋거든요. 네. 아, 왜 자꾸 그랜저랑 비교해서 전기차끼리 비교해야지 갑자기 아이오닉 5 동호회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소재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많이 아쉽죠, 솔직히. 오늘은 시간 관계상 30%만 충전하고 지금 16분 지났고요. 30% 충전했습니다. 딱 16분 되니까 16% 찼네. 지금 17분 충전해서 4,865원이 나왔어요. 바로바로 충전 금액과 충전 양이 딱 나오기 때문에 그 얼마 정도 소비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확실히 소비 패턴은 알 수 있는 거는 네. 그렇고 여기다가 매너 있게 꼭 제자리에 이렇게 걸어주세요. 네. 딱. 클로즈. 네. 오케이. 오늘 시승을 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모델로 예전에 그 롱레인지에 해당하는 차량이라고 해요. 롱레인지의 AWD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168kW 그리고 최대 토크가 350Nm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감이 어떤지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이걸 일반적인 자동차로 환산을 했을 때 약 225마력에 35토크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2023년형 신형 그랜저 3500cc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300마력에 36토크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마력은 조금 떨어지는데 토크는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이게 사실 직접적으로 비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지 맞는 게 그랜저보다 제로백 같은 경우도 훨씬 빠르고 그 다음에 최대 토크가 걸리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전기차랑 내연기관 차랑 비교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거의 뭐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터다 보니까 기어 변속이 없어서 최대 출력까지 올라가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전기차의 장점이죠. 그리고 스탠다드 기준으로 8초 그리고 롱레인지 AWD 같은 경우에는 5.1초 정도 나온다고 해요, 제로백이. 그래서 아마 올해 출시될 아이오닉 5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무려 3초대 같으면 거의 뭐 슈퍼카 버금가는 속도죠. 그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고성능 전기차를 보실 분들은 올해 출시될 아이오닉 5 M 모델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잠깐밖에 주행 안 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일단 테슬라보다 승차감 좀 나은 것 같고요. 그래요? 네네. 그럼 좀 딱딱하게 좀 세팅됐다고 하던데. 어떤 게? 테슬라가요? 예. 자동차를 처음 만든 회사고 이 현대나 뭐 이런 차들은 원래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동차를 제조하는데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이 승차감도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 서스펜션 세팅하는 거 기술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제 생각은 그렇고 일단 뭐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네.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죠. 이 제로백까지 속도가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좀 많이 내면서 이렇게 RPM 출력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RPM 출력이 올라가는 게 없이 타이어 소음만 나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걸 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HUD 크기가 되게 크고 시인성이 되게 좋아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리고 제가 듀얼 모터를 선택한 가장 큰 거는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모터가 하나 달렸냐 두 개 달렸냐 했을 때 차이가 엄청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 차이가. 살인이냐 이륜이냐 차이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전기차는 살인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저도
그 최대 출력이 생각보다 빨리 나오기 때문에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사륜이 분명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야, 이거 좋은데? 전기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모터이다 보니까 달리다가 발을 조금만 떼더라도 회생제동이 걸리면서 속도가 일반 내연기관 차들보다 좀 확연하게 줄어들어요. 회생제동의 단계를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원페달로 하게 되면 속도가 더 급격하게 줄어든다. 뭐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페달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얼마 전에 혹시 알고 계세요? 맞아요. 택시 같은 거 그런 거 다 맞아요. 원페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원페달이 조금 찝찝하시다면 연비가 다소 좀 떨어지더라도 원페달이 아니고 투페달로 하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원페달도 그렇지만 기어 변경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후진할 때 돌려놓고 했는데 갑자기 앞으로 나가는 이런 실수를 몇 번 했거든요. 몇 번 부딪힐 뻔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적응할 때까지 여러 가지 한번 많이 해봐야 여러 가지 기능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바꾸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국내 최초의 전기차 플랫폼이 적용됐던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차주님과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어떠셨어요, 오늘? 차를 가지고 리뷰한다는 게 너무 재밌었고 제 차를 얘기한다니까 뭔가 좀 신기하기도 한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는데?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그리고 차량 가격은 점점 조금 상승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리고 전국 주요 도심 내에 전기차 충전 설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 가격 대비 차량 내장 소재나 마감이 조금 아쉽다는 점, 뭐 여러 가지 이런 단점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2023년 지금 현재 기준 전기차만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독일차를 타고 있고 독일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전기차에 있어서만큼은 독일 현지에서도 호평을 받은 차량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가성비도 충분하고 그리고 충분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뛰어난 연비와 유지비를 감안한다면 국내에서 EV6와 더불어서 거의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싶은 정도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제공해 주신 차주님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아닙니다. 아이고. 사업이라도 하면 뭐 사업 저희가 홍보라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맨날 TV 더 열심히 뭐 활동하는 모습 보면서 네. 제가 그걸로 힘을 얻고 가겠습니다. 맨날 TV 파이팅입니다. 자,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상 맨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